안녕하세요. 인생에 쓰디쓴 풍파를 여러 번 맞은 여자입니다. 익명의 힘으로 사연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1980년 초에 결혼해 바로 임신과 출산을 했어요. 잘생기고 귀여운 아들이었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하게 됐고 남편이 홀벌이로 열심히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았고 수상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바람 피우고 있는 걸 고백하더군요. 당신은 이제 갓난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돌도 안 된 애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야, 맨날 집에서 울상하고 있는 네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곤욕인 줄 알아? 육아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넌 너무 이기적이야. 네 기분만 생각하고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잖아. 그래서 날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난 건데 왜 이렇게 야단이야? 뭐가 어째? 바람난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나쁜 자식. 이 옆에 내가 하늘 같은 서방한테 욕을 해? 너 오늘 혼 좀 나야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인 모양인데 오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주겠어. 그이는 제 뺨을 갈기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남편이 절 공격하는 건 진짜 무서워서 오줌을 찔끔 흘렸답니다. 그날 남편은 잠들기 전까지 절 공격했고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이어서 손찌검을 했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아들을 안고 야반도주를 했죠. 하지만 이틀 만에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와 맞고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끌려가서 지내게 됐는데 남편은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우더군요. 집 앞에서 상간녀를 마주친 것만 해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상간녀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분노했는데 10배로 되돌려 받았답니다. 그이는 바람과 손찌검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버티는 게 힘들어 이혼장을 꺼내며 헤어져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제 아들을 두고 몸만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제발 상간녀랑 떠나서 둘이 행복하게 살고 우리 모자는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혼자 떠나는 게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곧 상간녀가 임신하자 바로 이혼 도장 찍어주면서 저와 아들이 같이 떠나라고 놓아줬습니다. 그제야 남편으로부터 해방됐고 아들과 둘이 살 수 있게 됐어요. 위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업으로 집에 미싱 한 대를 사두고 의류 봉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아들은 성장할수록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조금 심술궂은 면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온 아들에게 간식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웃집 아이와 엄마가 찾아와 제 아들이 등짝을 때리고 괴롭혔다며 사과를 요구하더군요. 승재 엄마, 승재가 우리 아들 때렸어. 여기 등이 빨개진 것 좀 봐. 어머, 정말이네. 승재야, 이거 승재가 그런 거야? 저 자식이 아빠 없다고 놀려서 혼 좀 내줬어. 뭐야? 정말 그랬어? 이봐요, 동민 엄마, 들으셨죠? 동민이가 먼저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놀렸다네요. 승재 엄마, 없는 이야기 지어서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맞을 짓을 했다는 거야? 그럼 잘한 건가요? 내 아들이 한 짓은 잘 타이를 테니 동민 엄마도 동민이 좀 잘 가르치세요.
사과 받으러 왔더니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하여튼 애비 없이 큰 놈들은 다 저 모양이지.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승재랑 놀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때까지만 해도 승재가 밖에서 싸우고 들어오면 아빠 없는 자식이라 놀림받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괴롭히더군요. 저는 사실을 알고 먼지나게 아들을 혼내줬답니다.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아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고 제대로 혼을 내서 잘못된 행동을 못하게 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들은 중학교에 가면서 비행 청소년이 됐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녔죠. 저는 학교에 자주 불려가 사과를 하는 게 일상이었고 피해자 학생 부모님과 합의를 하느라 버는 돈을 족족 합의금으로 썼습니다. 아들이 엇나가는 게 모두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서든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교회를 데려가 안수기도도 받아봤고 청소년 상담센터에 억지로 데려가 상담도 받게 했어요. 또 정신과에 가서 치료도 받게 해줬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아들은 늘 사고만 치고 다녔고 제 속을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과 애원까지 했어요. 승재야, 이 엄마가 이렇게 빌게. 제발 좀 평범하게 지내자.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지 말고 평범하게 좀 지내자. 이 엄마가 사정할 테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뭐야, 재수없게 왜 울어? 엄마라고 다 같은 엄마인 줄 알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명령이야? 이놈의 가난한 집구석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 돈이나 있으면 줘봐. 친구들이랑 술이나 사먹게. 승재, 너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빌어야 하니?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난 엄마가 싫고 재수 없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되니까 그거나 줘봐. 아, 돈 말이야. 없어. 아니, 있어도 못 준다. 네가 무슨 비행을 저지를지 모르니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찾아서 나가면 되지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들은 집안을 뒤지더니 10,000원짜리 6장을 찾아냈고 절 밀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식 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살기가 싫더군요. 그래도 제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멀쩡한 인간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저의 큰 숙제라 생각해서 가출한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데려와 여러 치료를 받게 해줬답니다. 고등학교 올라갈 쯤에 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건지 제 진심을 알아준 건진 모르겠지만 더 이상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지 않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숙제를 잘했고 집에서 책도 읽으며 사춘기를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집에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신데 제 아들을 찾으시는 거죠? 승재가 설마 사고라도 친 건가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드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20년 전 파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으셨죠? 저도 같은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잘 키웠던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수혈을 급하게 받아야 했어요. 저와 남편은 바로 피를 수혈하겠다고 했는데 혈액형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걸 알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착오가 있나 싶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친자 불일치가 나왔어요. 네?
두 분께 그런 일이 있던 게 저랑 저희 아들이랑 무슨 상관이죠? 저희가 키운 아들은 수술 중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는 이제 세상이 없지만 당신의 친자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신 아들로 지내는 아들이 저희의 친자입니다. 20년 전 산부인과에서 실수로 아들이 바뀌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해둔 상태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아들이 어떻게 당신들의 친자식이라는 겁니까? 난 믿을 수도 없고 당신들에게 해줄 말도 없어요.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다고요. 산부인과에서 큰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당신과 우리 서로의 아이가 바뀐 걸 모르고 20년을 키웠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을 되찾으러 온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법적으로도 저희가 데려가도 된다고 하니 승재 데려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뇨. 이것들 보세요. 무슨 착오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제 아들은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역시 예상대로 흥분하시네요.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흰 조만간 다시 찾아올 거예요. 승재랑 친자검사에서 우리 자식이라는 걸 밝히고 저희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당장 꺼져요. 아무도 내 자식 데려가지 못해. 저는 악을 쓰며 두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며칠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얼마 전에 친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어. 유전자 검사해봤더니 내가 그 집 아들이 맞더라고. 뭐? 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야? 승재야, 넌 엄마 아들이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쓸데가 왜 없어? 부잣집 사람들이라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딱이겠더만. 뭐? 승재야, 20년 전에 산부인과에서 무슨 일이 났을진 몰라도 넌 내가 키운 내 아들이야. 그 집 식구들의 가족이 아니라고. 뭐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들아들거려? 나 대학 보내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인간이잖아. 대학? 네가 수능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무슨 대학을 못 보내줬다는 거야? 아, 몰라. 난 그 집 아들로 들어가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는, 아니 아줌마는 그냥 나를 놓아주면 돼. 아줌마? 승진,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에이씨, 재수없기. 아니, 그럼 나더러 이 가난한 집구석에서 계속 살라는 거야? 이봐 아줌마, 내가 당신 때문에 불효하고 우울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어. 완전 지옥 그 자체였다고. 근데 아직도 날 붙들고 싶은 거야? 이봐 아줌마, 날 그만큼 괴롭혔으면 이제 그만하고 놓아줘. 이 못된 자식,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아줌마가 사람 질리게 하네.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난 그만 나가볼 테니까. 승재야, 가긴 어딜 가? 여기가 네 집이고 내가 네 엄마라고. 아들을 붙잡았더니 절 밀치고 발로 차버리더군요. 그리곤 제 얼굴에 따귀를 연신 날렸답니다. 저에게 쌓였던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죠. 아들은 친부모 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 부잣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친부모와 아들은 절 보더니 못 볼 걸 본 것처럼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고 울면서 아들을 불렀더니 그 녀석이 절 구석으로 끌고 가더군요. 사정없이 얻어맞았는데 아들의 눈빛을 보니 예전에 그 비행 청소년의 눈빛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더는 제 아들은 없구나. 제가 이렇게 매달린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온다고 한들 정상적인 아들이 아닌
무섭게 폭주하는 인간일 뿐일 것 같았죠. 전 남편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절 괴롭힐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무서운 존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고 볼링이나 탁구 같은 취미 생활도 가졌습니다. 그러다 모임에서 만나게 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고 40대 중반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똑같이 이혼을 했고 자식도 없어서 단둘이 평생 재밌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임신이 되어 저희 부부는 더욱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듬해 딸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새 식구가 되어 진짜로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늑했죠.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구세주 같은 존재였어요. 생활비 걱정 없이 육아만 하면 되어 아주 살만했답니다. 여보, 우리 선미 정말 예쁜 것 같아. 당신을 닮아서 엄청난 미인이 될 것 같다고. 내가 미인인가? 내가 보기엔 선미가 당신처럼 선한 눈을 가져서 예쁜 것 같아. 딸은 아빠를 닮아야 잘 산다고 하니까. 우리 선미는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럼 우리 둘을 반반씩 닮은 거라고 하자. 당신의 미모와 나의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자고. 여보, 나 당신과 재혼하고 새 인생 찾게 돼서 너무나 기뻐. 내가 앞으로 좋은 남편, 좋은 가장이 되어 우리 세 식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줄게. 이미 당신은 그런 존재야. 나만 분발하고 잘하면 우리 집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말들을 해주며 행복하게 잘 지냈죠. 저는 딸아이를 키우느라 거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답니다. 그래도 사는 것이 기쁜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으니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절 버리고 친부모에게 떠났던 아들이 반쪽이 된 얼굴로 찾아왔더라고요. 승재야? 엄마 잘 지냈어? 이야, 거실에 가족 사진 근사한데 새 시집도 가고 애기도 낳았나 봐? 여긴 웬일이니? 너 그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를 그렇게 패대기 치고 욕하면서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여길 찾아온 이유가 뭐야? 엄마도 참, 자식이 그럴 수도 있지.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엄마, 나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좀 지낼게. 그게 무슨 소리니? 네 부모한테 쫓겨나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 인간들이 날 자식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따로 있었어. 이유가 따로 있다니? 그게 뭔데? 친아버지라는 사람은 간암이었고 친엄마는 신부전증이었어. 나한테 간도 이식받았고 신장도 이식받았어. 자기들 인생을 연명하고 싶어서 날 불러들인 거였다고. 설마 너 간이랑 콩팥을 다 떼어준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그렇다니까. 아무튼 내가 쓸모없어졌다고 다시 버린 거야. 내가 갈 곳이 없어 여기로 들어온 거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건 사기고 착취야. 내가 그것들 가만두지 않겠어. 엄마, 그 집 부자라서 뭘 해도 빠져나갈 거야. 그냥 내버려둬. 엄마, 나 여기서 지내도 되지? 나 졸리니까 깨우지 마.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하더니 방에 들어가 코를 골고 자더군요. 저는 아들의 옷을 살짝 올려 수술한 흔적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을 데려가더니 자기들 목숨을 연명하려고 수술을 받고 버렸다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저는 당장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부서지도록 두드리고 흔들어 문을 열게 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내 아들한테 간신장을 받고 버리다뇨. 그게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짓이에요? 제가 사실을 읊어대자 친모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이봐요, 승재 엄마. 저흰 그 애를 책임지지 못하겠습니다. 괜히 찾은 것 같군요. 뭐라고요? 당신들이 원하는 걸 얻었으니 버려도 된다 이 말입니까? 승재 엄마, 우리가 승재한테 간 콩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재산 절반 줬습니다. 그리고 평생 감사하며 함께 살아갈 생각이었죠. 근데 도박과 유흥에 빠진 승재는 그 돈을 전부 다 날린 것도 모자라 우리 집을 담보로 사채까지 써서 곧 길바닥에 주저앉게 생겼어요. 승재는 우리가 쫓겨낸 것이 아니라 더는 뜯어낼 돈이 없어서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 친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승재가 도박으로 집안의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더군요. 유흥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하룻밤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식해준 걸 약점으로 잡고 온갖 돈을 다 뽑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다 친부모의 재산이 떨어지자 집을 담보로 사채를 썼다네요. 친부모 두 사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어디서 지내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았답니다. 심지어 수술을 받긴 했으나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서 몸이 다시 안 좋아졌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재가 수술받고 이 집의 재산을 모두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했다는 건가요? 네, 그래요. 우린 정말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지니 우리를 개 패듯이 패더군요. 그러더니 스스로 집을 나갔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애가 승재가 그렇게까지 할 애가 아닌데. 승재 엄마 조심하세요. 우린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이식받긴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승재를 멀리하세요. 그게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우린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승재 엄만 저희처럼 되지 말길 바랍니다. 승재에게 들었던 것과 너무 다른 사실을 듣게 됐는데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함부로 대한 날들이 많긴 했지만 절 버리고 떠날 때도 심한 공격이 있긴 했지만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돌아왔을 리가 없다고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들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군요. 엄마, 그것들 가진 것도 없어. 완전 졸부라고. 도박을 좀 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집안이 망해서 오갈 곳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여하튼 제대로 똥 밟았어. 난 앞으로 그 집 인간들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이놈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왜 그랬어? 이 엄마 버리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이 꼴이 뭐냐고. 너 수술한 대가로 10억에 가까운 돈까지 받았다며. 근데 그걸 전부 날려먹고 친부모 집까지 싹 다 날려버려? 너 하는 행동이 사춘기 때 하는 짓 같구나. 에이, 뭐래? 엄마, 나 오갈 데 없으니까 여기서 좀 지낼게. 나중에 취직하면 나갈 테니까 당분간만 지내게 해줘. 안 돼. 여긴 내 남편과 딸이 사는 집이야. 날 무참히 밟고 집을 나간 네가 살 곳이 아니라고. 아직도 서운한 거야? 엄마,
그때는 엄마가 떨어져야 하는데 징그럽게 들러붙어서 그런 거잖아.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겠어. 엄마가 나를 좀 챙겨줘. 이런 못해먹은 놈아. 네가 무슨 깡패니? 양아치야? 왜 이러고 사는 건데? 엄마가 널 제대로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모양인 거야? 더럽게 시끄럽네. 엄마 나 배고프니까 밥이나 좀 해줘. 아들은 철없이 밥 타령을 하더군요. 1시간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들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네가 승재구만. 만나서 반갑네. 아저씨, 우리 엄마랑 사니까 좋으시죠? 난 엄마 아들이니까 여기서 당분간 지내도 되는 거 맞죠? 그래, 뭐 그렇게 하게. 편하게 생각하고 지내고 싶은 만큼 지내.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네. 엄마가 남자 난 제대로 꼬신 것 같네. 아주 잘했어. 근데 아저씨, 이 아들이 돈이 좀 필요해요. 제가 장사를 좀 하려는데 돈 좀 지원해 주세요. 돈? 승재, 자네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이니 먼저 사회 경험부터 쌓도록 하지. 사회 경험이요? 아저씨 꼰대예요? 사회 경험은 무슨... 이 험난한 세상에 제대로 된 인간이 몇이나 있다고 그런 소리래요. 남 밑에서 잠깐 일해봤는데 그냥 갑질하는 늙은이들 뿐이래요. 아무튼 장사하기 미천 좀 주세요. 그러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제가 안 된다고, 절대 돈을 해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줬죠. 여보, 얘 승재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아주 못된 놈이야. 아무것도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든 쫓아낼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데리고 지내보자. 승재 얼굴 보니까 어릴 적 내 생각이 나. 나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모집에서 눈칫밥 먹고 자랐잖아. 괜히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는 나이니까 너무 밉게 보지 말자고. 당신 진심이야? 저 애 보통 아니야.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손찌검하고 발로 밟고 나갔던 놈이라고. 지나간 과거는 잠시 묻어두고 한번 지켜보자고. 당분간이라도 같이 지내보고 달라지는 게 보이면 도움을 주고 내보내면 좋겠어. 남편은 승재를 무조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운 시선으로 봐줬습니다. 저보다 100배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이후 제 집에서 지내던 아들은 남편에게 목돈을 받아내서 장사를 하겠다고 나갔어요. 방도 구했으니 따로 살겠다고 했죠. 진짜 철이 들었나 싶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보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승재, 너 왜 다시 들어온 거니? 아무래도 장사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사업 해야겠어. 아저씨한테 돈 받아서 다시 나갈게. 뭐야? 너 그 큰 돈을 어디에 쓴 거야? 벌써 장사가 망할 리가 없잖아. 겨우 보름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마 너 도박한 거니? 그런 거야? 귀 따가워. 엄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놈아, 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언제쯤 사람 될 거냐고? 안 되겠다. 너 이 집에서 나가. 밖에 나가서 혼자 알아서 살아. 엄마 그만 힘들게 하고 나가란 말이야. 진짜 치사하게 나오네. 엄마, 나 갈 데 없다고. 그리고 배고프니까 밥이나 좀 차려줘. 아들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준 돈을 장사가 아닌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하고 다시 돈을 받기 전까진 못 나가겠다고 버티더군요.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아들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승재야, 집에 놀러 온 거냐? 장사는 잘 되는 거지? 아저씨, 제가 한가하게 놀러 올 사람으로 보입니까? 장사하려고 준비 중에 돈을 다 써버렸어요. 미안하지만 돈 좀 더 투자해 주세요. 뭐야? 승재, 너 이제 보니 정말 철이 없구나. 투자금 받아간 지 보름 만에 와서 다시 돈을 달라고? 네 엄마 말이 다 사실이었구나. 깡패 양아치 같은 놈이라더니 딱 알맞은 표현이었어. 나가라. 우리 너한테 부모 노릇 못하니까 그만 나가. 남편은 아들이 어떤 놈인지 확실히 알게 되어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죠. 두 사람은 신랑 일을 하다가 곧 멱살잡이까지 하게 됐는데 한참 젊은 아들이 남편을 힘으로 밀어내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이가 잠시 정신을 잃어서 부여잡고 그이의 뺨을 치며 깨웠는데 다행히도 무사했어요. 그 사이 아들은 도망 나가서 보이지 않았죠. 여보, 미안해. 이게 전부 내 탓이야. 아니야. 내가 승재를 거두자고 동의했으니 내 탓도 있어. 아무튼 승재는 난폭해서 같이 지내는 건 어렵겠어. 우리 딸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럼 당연하지.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다신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신 당신한테 힘든 일 생기지 않게 할게. 약속해. 전 그날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절대로 집에 들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봤는데 가벼운 뇌진탕이라며 휴식을 취하면 나을 거라고 약을 타왔어요. 그이는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 세 식구는 다시 평온하고 아늑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연락을 받게 됐는데 승재의 친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이 돈을 뜯어내려고 요양원에 자주 나타났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진 두 사람은 몸이 점점 약해지더니 숨지고 말았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연락을 받고 승재를 절대로 받아들여선 안 되겠다고 다시금 결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에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마트를 다녀왔어요. 집 안으로 돌아갔더니 소파에 아들이 앉아있더군요. 엄마, 팔자 좋네? 돈 많은 남편 만나서 하루 중 하는 일이 마트 가는 거랑 살림하는 게 전부야? 예, 이 행복이 모두 나 때문에 이뤄진 거 알지? 승재, 너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 비밀번호? 엄마,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봐? 다 아는 방법이 있지.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와서 앉아봐. 됐어.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 집에서 나가. 네가 내 남편에게 한 짓 절대로 용서 못해. 그리고 네 친부모님은 돌아가셨다더라. 네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줘서 그렇게 되신 거 알고는 있니? 나 참. 그깟 돈 좀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세상을 떠나더라. 아니, 그럼 보험금이라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던가. 내가 사망보험금 타려고 보험회사 갔는데 미납 때문에 효력이 상실됐다네. 아이, 정말 재수가 없었지.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다신 찾아오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네가 그랬었지. 친엄마도 아니면서 네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맞아. 난 네 엄마도 아니고 남남이야. 너에게 해줄 것도 해줄 의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엄마가 많이 까칠해졌네. 엄마, 그렇게 나대다가 혼나면 어쩌려고 그래? 뭐 하려고? 가까이 오지 마! 안 잡아먹어, 엄마. 키워준 정도 있는데. 이 아들을 그렇게 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좋은 말로 부탁 좀 할게. 나 돈 좀 줘. 급하게 써야 할 때가 있어서 말이야. 아니, 한 푼도 못 줘. 보나마나 술 처먹고 도박이나 할 게 뻔한데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겠어? 어쭈, 이 아줌마가 많이 대담해졌네. 그럼 무력으로 돈 좀 빼앗아 가도 되지? 이리 와봐! 저리 가! 지금 돌도 안 된 내 딸이 있어. 저리 가라고! 엄마 딸내미한테는 아무 짓도 안 해. 엄마 돈만 줘. 그럼 조용히 나갈 테니까. 얼른! 저는 뒷걸음질 쳤는데 곧 아들이 휘두른 손을 맞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눈을 맞아서 눈물이 줄줄 새어나왔죠. 내 눈, 앞이 보이지 않아! 엄마, 지갑에 돈이랑 엄마 목에 있는 금도 좀 챙겨갈게. 엄마 시계도 꽤 비싼 것 같네? 아까 안방 털어보니까 금두꺼비도 있어서 미리 챙겨놨어. 이젠 볼일 끝났으니 가볼게. 이 못된 녀석, 다신 오지 마! 절대로 오지 말라고! 엄마 하는 거 봐서. 나 아직 엄마 아들인 거 알지? 아무리 산부인과에서 바뀐 자식이라 할지라도 날 자식으로 뒀으니 엄마는 책임져야 할 부모라는 거야. 나쁜 놈.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 내 눈이 어떻게 된 것 같다고? 한쪽 눈 다쳤다고 인생이 뭐 망하기라도 하나? 병원 가봐. 그럼 난 볼일 끝났으니까 가볼게. 아들 녀석은 킥킥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전 울고 있는 딸을 달래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구급차에 딸과 함께 올랐습니다. 병원에 가서 간호사님이 딸을 봐주는 동안 눈 검사를 했는데 각막이 손상됐다며 치료를 하고 보름 동안 붕대를 대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실명이 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왔고 제 눈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 자식 경찰에 신고하겠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보, 나도 그 아이가 감당이 안 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당신이 친엄마가 아닌 걸 알고 무참히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라면서 돈이나 축내는 양아치 짓을 해? 그것도 자기가 키워준 엄마에게 이런 짓을 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놈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해주겠어. 저는 남편을 말릴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의 안위가 우선이었고 승재가 더한 짓을 할지 모르니 격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남편이 아들을 무단 침입과 절도 상해죄로 경찰 고소를 해서 아들은 곧 붙잡혔습니다. 도박장에서 훔쳐간 돈과 금을 모두 탕진하고 난 뒤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저는 재판 때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갔습니다.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아들의 시선을 피해 증언석에 올랐죠. 저와 남편이 당한 일과 승재의 친부모가 당했던 일들 모두 고백했죠. 엄벌을 주길 바랬지만 당장 고소가 된 죄목에 대해서만 처벌받게 되어 징역 3년이 판결났답니다. 이후 저희 식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났어요. 순전히 승재 때문이었죠. 나중에 보복할까봐 남편과 의논해서 결정했답니다. 새롭게 이사한 곳은 딸이 성장하기 아주 좋았어요.
치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 고급 빌라였고 근처 편의시설이 쫙 깔려 있어서 멀리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남편과 같이 걱정을 했어요. 아들 승재가 출소했을 때가 됐으니 조심하자는 말을 나눴죠.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설마 승재가 찾아와서 해코지라도 하겠어? 벌 받고 교화가 됐을 거야. 아니, 당신 아들은 위험해. 그건 확실하다고. 행여나 착한 얼굴로 찾아와도 절대 받아줘선 안 돼. 그건 동의해. 나도 승재를 다시 받아줄 마음 따윈 없어. 우리 딸이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니 다행이군. 아무튼 당신 집에서 지내면서 수상하게 느껴지면 언제든 전화해. 그게 어려우면 비상벨 눌러서 경비를 불러도 되고. 알겠지? 여보, 걱정하지 마. 여긴 보안이 철저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 그리고 외출도 되도록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내려둬. 전 남편이 하라는 대로 또 제가 마음먹은 대로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집안에만 있긴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딸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홀쭉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바로 승재였습니다. 엄마. 넌?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은 사과하러 온 거야. 나 교도소에서 반성 많이 했어. 나 같은 놈 키워줘서 고맙고 미안해. 너 꼴이 이게 뭐니?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야? 교도소 나와서 일자리 구하긴 했는데 내 몸이 버티지 못해서 쉬고 있어. 엄마도 알잖아. 내가 친부모한테 간이랑 콩팥 이식해준 거. 몸 관리 안 하고 맨날 술만 퍼먹고 지냈으니 후유증이 올만도 하지. 지금 내 꼴이 이래. 그래, 안 좋아 보이는구나. 근데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단순히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닐 텐데. 엄마, 염치 없지만 나 방세 좀 내게 15만 원만 빌려줘. 그거면 충분해. 방세? 너 그 정도로 어려운 거니? 미안해. 다신 돈 빌리러 오지 않을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돈 좀 빌려줘. 저는 아들의 눈을 봤는데 순한 양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약해졌고 눈앞에 있는 청년이 제가 키운 아들이라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저녁에 다시 보자고 했고 남편이 퇴근했을 때 딸을 맡기고 잠시 외출을 한다고 하며 아들이 보내준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너 여기서 지내는 거니? 지하방이라고 해도 여긴 너무 심하게 숨 막힌다. 엄마, 이 정도면 과분하지. 나 같은 놈은 벌 받아도 싸잖아. 아무튼 한 달치 월세만 조금 빌려줘. 승재야, 너 편한 거 맞니? 교화가 되어 나온 거 맞아? 엄마, 내 꼴을 봐. 내가 여기서 더 망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엄마, 난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야. 몸이 좀 좋아지면 일 열심히 다닐 거고 남들처럼 결혼도 할 거라고. 아들의 진심을 전해 듣고 전 엄마로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자가 아닐지라도 제가 키운 자식이니 책임을 꼭 져야만 했죠. 엄마가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전세 아파트에 들어갈 정도의 돈을 가져왔다. 남편 몰래 마련한 돈이야. 너 바로 집부터 알아보고 지하에서 벗어나. 그리고 네 결심대로 몸 건강해지면 열심히 살아. 엄마, 그러지 않아도 돼. 난 여기도 살만하니까 월세만 줘도 된다고. 내가 양심이 있어서 엄마 돈 어떻게 받겠어. 난 네 엄마야. 아무리 친자식이 아닐지라도 내가 키운 아들이라고. 그러니 책임져야지.
자, 받아. 그리고 제발 건강해져서 평범하게 살도록 해. 한 가지 더. 내 남편은 내가 널 만나는 사실 몰라. 그러니 우리 집 근처인 다신 나타나지 마. 그이가 신고할지도 모르니까. 알겠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더니 저에게 큰절을 올리더군요. 이런 엄마를 배신하고 그 못된 짓을 하다니. 나 같은 놈은 감옥 가도 쌉니다.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가끔 엄마한테 연락해. 이 엄마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엄마, 정말 고마워. 그렇게 아들에게 전세금을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한 달 뒤 연락을 해봤는데 받지 않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궁금해하던 찰나 외출하는 길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승재야, 너 달라졌구나. 몸이 건강해 보이네. 엄마 잘 있었어? 아저씨가 잘해주나 봐. 혈색이 아주 좋네. 말투가 왜 그러니? 아무튼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뭐 그냥. 엄마, 나 돈 좀 해줘. 내가 투자를 하나 하려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 완전 대박 사업이 있는데 내가 투자하면 돈방석에 앉을 것 같아. 승재야, 너 또 시작인 거니? 너 전셋집은 구한 거 맞아? 한번 같이 가보자. 너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어. 에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 돈이나 주고 가. 나 지금 어느 때보다 돈이 급하다고. 사실대로 말해봐. 너 또 도박에 손댄 거야? 예전처럼 도박하고 술집 여자들이랑 돌아다니고 있냐고. 그러자 아들의 눈빛은 아주 매섭게 변했습니다. 아이씨, 이 아줌마가 돈만 주고 가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어이, 돈 내놓으라고! 당신 아들한테 돈 좀 주고 꺼지라고! 내가 널 도와주는 게 아니었는데 괜한 짓을 했구나. 널 믿은 내가 바보 천치였어. 그땐 내가 연기 좀 한 거야. 불쌍한 척 좀 하면 돈을 줄까 싶어서 액션 좀 한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목돈을 척하고 주더라. 그리고 교화? 엄마, 난 지극히 정상이야. 근데 무슨 교화가 필요하겠어? 나쁜 놈. 넌 사람들이면 멀었다. 저리 꺼져. 다신 상종하지 않겠어. 아들을 무시하고 다시 집으로 가려는데 그 녀석이 제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돈 내놓으라고, 돈! 나 깜빵 보낸 값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싫어? 그럼 저쪽 가서 손 봐주고 억지로 뜯어갈까? 지난번처럼 신고하려고? 어디 해봐! 이건 나! 넌 내 아들 아니야. 더는 책임감 따위 느끼지 않을 거야. 잠시 착각하고 널 만나고 도움을 줬는데 역시나 어리석은 짓이었어. 이건 놔! 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말 거야? 질러봐! 질러보라고, 이 아줌마야!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아들놈이 때릴 신용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아들 손목을 비틀어 꺾더군요. 아이, 누구야? 누가 가면 이승재범에 손을 대는 거야? 나다. 널 감옥에 보낸 네 엄마의 남편. 아니지. 이제 네 엄마는 없지. 뭐가 됐든 널 신고했던 사람이다. 아저씨였어? 꽤나 힘쓰네. 그동안 어디서 운동이라도 한 거야? 손님이 굉장해. 근데 아직 젊은 날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당신들 혼내주고 돈 받아 가겠어. 아들이 힘을 써서 손목을 풀자 남편이 귓방망이를 한 대 날렸습니다.
승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112에 신고했어. 곧 경찰들 올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저놈이 교화가 된 줄 알았어. 불쌍하게 지하방에서 사는 게 딱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돈을 줬어. 근데 역시나 도박과 이흉에 썼대. 나 정말 바보스럽지? 아니야. 당신을 이용한 저놈이 나쁜 놈이야. 누구라도 당신처럼 행동했을 거야. 아무튼 이젠 다 끝났어. 이제 정말 저놈이 우리 가족을 찾아올 일이 없을 거야.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사과했고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 자신에게 화가 나서 끝없이 소리를 내 울었습니다. 이윽고 경찰들이 와서 아들을 잡아갔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무탈하고 건강하게 저희 세 식구는 잘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대학교 졸업반이 되어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많이 번창해서 예전보다 훨씬 큰 사무실을 쓰고 있었죠. 저는 전업주부로 살림과 내조를 하며 지냈답니다. 남편과 결혼 25주년 결혼기념일에 맞춰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늘 저만 생각해주고 잘해준 남편은 나이를 먹어도 제가 최우선이었나 봅니다. 여보, 간단하게 외식만 하자. 무슨 여행까지 가겠다는 거야? 여행은 내가 가고 싶어서 제안한 거야. 아무튼 제주도라도 다녀오자. 에이구, 그래 가자 가. 우리 애처가 남편 덕분에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여행을 가니 너무너무 좋다. 우리 남편 덕분에 내가 호강하며 사네. 고마워 여보. 그렇게 며칠 뒤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공항 앞에서 내렸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가는 것이라 잠시 시간이 있어 식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공항 밖 흡연구역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아들 승재였죠. 꼴을 보아하니 노숙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거기서 지내는 모양이었어요. 잠시 후 다른 노숙자들이 아들에게 몰려들었는데 뭐라 대화를 나누다가 싸움이 붙더군요. 아들은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된통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전 남편에게 아들을 봤다고 전했고 한번 꼬라지를 보자고 했어요. 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함께 아들을 향해 걸었죠. 참 꼴 좋다. 2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네. 승재야, 넌 도대체 뭐가 문제니? 내가 널 못 키우는 건 아니잖아. 이게 누구야? 내 엄마 아니야? 엄마. 아들 보고 하는 인사가 겨우 훈계야? 그러지 말고 돈이나 좀 줘. 아저씨도 같이 있네? 아저씨, 우리 엄마랑 사는 대가로 나한테 돈 좀 주시지? 아무나 나한테 돈 좀 줘봐.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넌 절대로 바뀌지 않는구나. 승재야, 이렇게 널 보는데 아무렇지가 않어. 너에게 아무런 정도 남지 않은 것 같네.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그딴 소리 할 거면 돈이나 주고 하든가. 왜? 또 도박하고 술 처먹게? 내가 너한테 또 속겠니? 에휴, 너도 참 한결같다, 승재야. 다신 보지 말자. 우린 여행 가는 길이니까 이만 가볼게. 노숙 잘해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당신이 날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 아직도 승재는 사악한 눈을 가지고 있더군요. 말을 더 섞었다간 또 전처럼 된통 당할 것 같아 남편의 손을 잡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쫓아 들어온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자 남편이 손쓰기도 전에 보안 요원이 승재의 두 팔을 잡고 제압하더군요. 이건 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에 이 모양이 꼴났어! 복수를 해야만 한다고! 저와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공항 게이트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본 승재의 모습이었죠. 남편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돌아왔는데 공항에 노숙하는 사람들 중 승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진 모르겠지만 신경이 쓰이거나 걱정이 되진 않았답니다. 얼마 뒤 제 딸이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독립하게 되자 남편과 둘이 지내게 됐어요. 수년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냈죠. 그리고 나이가 찬 딸아이가 결혼하겠다고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의사라고 하답니다. 성격도 착한 사람이었고 인물도 훤칠하니 사윗감으론 최고였죠. 그래서 곧 혼주석에 앉아 딸을 시집 보내게 됐답니다. 그 순간 잠시 아들 승재가 떠올랐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으니 긴 한숨으로 잊어버렸어요. 지금 저는 딸이 낳은 손주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노년을 잘 보내고 있답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봐요. 아무튼 제 인생은 행복합니다. 혹시 고쳐 쓰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로 같이 속풀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고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